안녕하세요. 말랑닥터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리뷰입니다. 요즘 너무 더운데 일주일 동안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그러면 5화 한번 바로 봐볼게요. 이 환자분 옵틱 너브 디컴프레션 잘 돼서 시야가 호전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옵틱 너브라는 거는 시신경, 그러니까 눈이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머리로 전달하는 그런 신경인데 그게 이제 종양 같은 게 아마도 누르고 있었나 봅니다. 이게 신경을 종양 같은 게 누르고 있으면 이 신경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우리 시야가 좁아지거나 안 보이거나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종양을 잘 제거해서 시신경을 누르고 있던 걸 좀 풀어주니까 신경이 자기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8시간 전부터 금식. 알지? 물도 안 돼요. 물은 돼. 병원에서 뭐만 하면 맨날 8시간 금식 얘기하죠. 건강검진 같은 거 할 때도 전날부터 금식하라고 하고 수술이라든지 검사라든지 검사들 중에 음식을 먹고 검사를 받으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검사들이 있으니까요. 소아과에는 금식하고서 했던 검사는 특별히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내시경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술 같은 게 있을 때 정도만 좀 금식을 시켰었고 아예 뭐 복부 초음파나 심장 초음파 아니면 예방접종 이런 거 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는 금식시켰던 것 같고요. 주사 같은 거 맞을 때도 그랬던 것 같네요. 내년에 전문의 시험 보고 나서 그땐 시간 될 거야. 그날이 올까요? 1년이면 한참 남았잖아요. 전문의 시험을 이제 전공이 4년 차 때 보게 되는데 전문의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기의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펠로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병원에서 나와서 다른 중소병원들이나 아니면 개인 병원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병원을 차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펠로우로 다시 들어가는 경우에는 쭉 이어서 전공이 5년 차 같은 느낌으로 일을 하지만 다른 데 취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취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취직하게 될 때까지 긴 공백기를 가지게 될 수도 있죠. 뭐 사람 따라서는 그 시간에 그냥 좀 쉬고 싶어서 전공의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 일부러 한두 달 정도 뭐 쉬면서 재충전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취직 자리를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의사들은 군대로 많이들 불려가죠. 전문의 시험 끝나고 훈련소 들어갈 때까지 약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시간이 좀 비는 것 같았던 기억이네요. 그 시간에는 뭐 취직 자리를 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놀아요. 최현숙 환자 남편분이 진단서 요청하셨어요.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고 명확한 의사 판단이 힘들다는 얘기를 넣어달라시네요. 좋아지고 계신데요? 진단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죠. 의사 진단서는 있는 그대로 써야죠. 가끔 이제 보험 실비 청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코드를 다른 걸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특정 문장을 넣어달라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소아청소년이니까 아이들 상태를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는 부분들은 얘기를 적어 드릴 수 있지만 현재 상태와 아예 다른 진단명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1도 화상인데 심재 화상으로 넣어달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대부분 다 보험, 뭐 보험금 때문이죠. 너 오늘 당직이지? 저녁에 그럼 술 못 마시겠네? 나 오늘 당직. 나 그래도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어. 그쵸, 당직일 때 술 마시면 안 되죠. 한 2주 전쯤 안 좋은 신문 기사를 봐서 갑자기 마음에 들어오는 말이네요.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큰 병원에서 당직이었던 의사가 환자를 좀 늦게 보고 술을 마시고 수술을 했고 아이를 봤는데 쌍둥이 중에 한 명이 잘못됐다. 보고서는 좀 많이 어이가 없었던 기사였어요. 뭐 의사의 판단 자체야 그 담당하고 있는 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니까 제가 그게 맞았다 틀렸다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더군다나 제 전문 영역도 아니고요. 근데 당직인데 술을 그것도 뭐 조금 마신 것도 아니고 이제 보호자가 술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다는 건 사실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생각해보면 소아청소년과는 좀 술을 잘 안 마시는 분위기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아이 엄마 아빠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술을 좋아하시고 엄청 많이 드시는 분들은 있으시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간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회식 같은 걸 해도 어차피 당직인 사람들은 바깥에 못 나가는 거고 근데 전공의들이 사실 회식하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회식 갔다 오면 어쨌든 1시간 이상은 걸리잖아요. 밥을 아무리 빨리 먹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차라리 라면 하나 먹고 가서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아서 뭐 회식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회식 분위기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회식에 가는 거 자체를 좀
피곤해하고 귀찮아합니다. 우리 은지한테 심장 주고 하늘나라로 간 아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분 이름으로 기부했습니다.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참 거절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이네요. 감사한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아이 이름으로 기부도 하고 그 증서를 보내드리는 거고 11살짜리 아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게 아이들이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거를 병원에서 볼 때랑 병원 밖에서 볼 때랑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뭐 아이가 며칠이 됐건 아니면 몇 살짜리 아이가 됐건 청소년이 됐건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거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을 제가 병원에서 실제로 보는 경우가 아니라 밖에서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아이들의 사망을 보면 그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드라마에서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고요.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 납골당이나 추모관 같은 데를 갔을 때 옆에 아이들 사진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혹은 묘비에 아이들임을 알 수 있는 연도가 써져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도 아이 엄마나 아빠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게 싹 느껴져요. 그래서 볼 때마다 한 번씩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어요. 너무 슬퍼서. 오늘도 또 그냥 갑자기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울컥했네요. 아빠도 맨날 보는데 좋아. 아 심쿵. 드라마의 특정 상황이 나온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우주는 편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타고나길 밥을 잘 먹는 식탐이 많은 아이로 타고났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가 정말 요리를 잘해서 아이 입에 딱 맞아서 얘가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편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저렇게 식사 시간 자체가 행복해도 애들이 편식을 잘 안 해요. 음식 자체의 맛을 잘 느끼려고 해도 일단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식사 시간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아이가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그 시간에 먹고 있는 음식들은 다 맛있겠죠. 실제로 편식하는 아이들, 식사 시간에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는 아이들, 밥을 잘 먹게, 식탁에 잘 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식사 시간 자체를 즐겁게 만들어 보라는 걸 권하기도 합니다. 아우 왜 아침부터 비야. 하늘도 슬픈가 보다. 밖에 비가 와. 알지. 너무 좋아. 호암마마보다 무섭다는 3월 초턴의 계절이 왔군. 아마 다음 화가 3월인가 보네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한 달에 한 화씩인 줄 알았는데 이제 2월이 끝났나 봐요.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송화쌤이랑 익준쌤만 비 오는 걸 좋아하고 나머지 세 분의 구구즈는 비 오는 걸 매우 싫어하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비 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 혹시 네이버 웹툰 중에 선천적 얼간이들이라고 그거 그린 작가 가스파드라고 있으신데 그분만큼 싫어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예민할 때는 정말 그 정도로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은 무던해졌어요. 뭐 조금씩 비 오는 정도는 맞고 다니기도 하고 뭐 비 온다고 많이 알아눕거나 그러진 않고 그래도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몸이 미리 컨디션을 스스로 낮춰둡니다. 뭔가 힘들어요. 오늘은 뭔가 개인적인 얘기들이 많고 병원 얘기가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코멘트를 할 만한 건 많이 없었고 배웠었는데 까먹은 건지 아니면 배운 기억이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가정폭력은 바로 병원에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나 봐요. 본인의 의사를 물어봐야 되나 봅니다. 성인이라서 그런가 봐요. 아동학대는 바로 그냥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아동학대는 의심되는 상황을 제가 가끔씩 봤던 적이 있었으니까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지금도 항상 접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조금 더 꼼꼼하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바로 신고를 해서 도움을 청해 볼 수가 있는데 물론 그 도움이 이제 잘 해결되는지는 별개로 하고서라도요. 정말 드물게 학폭 왕따가 의심되는 아이들을 병원에서 마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딱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상한. 그럴 때는 사실 도와주기가 좀 힘들어서 답답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있는 진료실에는 검사할 수 있는 다른 기구들은 없거든요. 뭐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아이와 둘만의 시간을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뭐 대놓고 부모님 잠깐 나가 계시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데 핑곗거리가 별로 없어요. 아이가 혼자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경우에도 딱
딱히 제가 직접 나서서 도와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해보니까는 뭐 교과서적인 말들이야 해봤자 뻔한 문제들이고 꼰대처럼 보일 뿐이고 본인 스스로 해결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싶고 엄마 아빠가 나서서 해결을 해주거나 학교 측에서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문제들인데 마음은 아프고 속상한데 해결 방법은 없고 해줄 수 있는 최선이겠다 싶은 게 이제 소아정신건강의학과 진로를 좀 권해드리는 정도. 그런 거 보면 참 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네요. 학교 폭력 관련된 것도 아동학대처럼 뭔가 좀 법이 딱 잘 만들어져서 생기면 좋겠어요.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조용조용하게 돌아올게요. 좋은 밤 되세요.